뭉이모 TV 6장 앤디 이야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는 늘 먹는 대로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더블컵을 골랐지만 테리는 무슨 맛을 먹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른 골라. 독자들이 기다리잖아. 내가 재촉했다. 미안. 하지만 여기엔 78가지 맛이나 있는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 테리가 아이스크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럼 독자들한테 무슨 맛을 고르면 좋을지 좀 도와달라고 해. 와, 좋은 생각이다. 해볼게. 내가 무슨 맛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을까? 그래. 그것도 좋겠네. 딱 좋아. 좋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아주 많이 먹을래, 에드워드. 드디어 테리가 마음을 정했다. 아주 많이 곧 대령합니다. 에드워드 막퍼조의 국자손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콜릿 맛, 진한 초콜릿 맛, 더 진한 초콜릿 맛, 바닐라 맛, 진한 바닐라 맛, 딸기 맛, 체리 맛, 딸기와 체리 맛, 체리와 딸기 맛, 라즈베리 범범 맛, 블루베리 독통 맛, 바닐라 톡톡 맛, 수박 푹푹 맛, 놀란 금붕어 맛, 날개 달린 원숭이 맛, 부활절 달걀 맛, 바싹 튀긴 도넛 맛, 피자 맛, 햄버거 맛, 핫도그 맛, 스파게티 맛, 쿠키와 크림 맛, 치즈와 비스킷 맛, 넘주에 담근 건포도 맛, 생선과 감자튀김 맛, 토마토 케첩 맛, 달걀과 베이컨 맛, 달걀 맛, 베이컨 없음, 베이컨 맛, 달걀 없음, 달걀 없음, 베이컨 없음, 포켓몬 맛, 여름방학 맛, 새 자전거 맛, 크리스마스 아침 맛, 코코넛 맛, 떨어지는 코코넛 맛, 풍선껌 맛, 레모네이드 맛, 색종이 조각 맛, 버터사탕 맛, 뜨거운 버터 팝콘 맛, 녹인 치즈 맛, 채소잼 토스트 맛, 침대에서 먹는 아침밥 맛, 마시멜로 맛, 뱀과 사다리 맛, 선인장 맛, 가시 없음, 선인장 맛, 가시 있음, 방금 내린 비 맛, 전기 충격 맛, 얼린 양배추 맛, 낙타 홍 맛, 요정의 빵 맛, 목욕 거품 맛, 우울한 천국 맛, 열대 우림 맛, 달의 뒤편 맛, 개기일식 맛, 생일 케이크 맛, 쓰레기 봉투 맛, 막대 사탕 맛, 사과파이 맛, 수선화 맛, 무지개 맛, 얼음과자 맛, 벌집 맛, 민트 초코 맛, 감초 맛, 아무 맛도 안 나는 맛, 조린 과일 맛, 소금과 식초 맛, 뱀 모양 젤리 맛, 콩 모양 과자 맛, 물렁한 초코사탕 맛, 자갈길 맛, 노란 벽돌길 맛, 구분길 맛, 더러운 길 맛. 마침내 테리가 먹을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다. 진짜 많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보며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독자들이 전부 다른 맛을 얘기하는 바람에 아무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 먹기로 했어.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입안이 동상에 걸릴지도 모르잖아. 응? 네가 얘기할 동안 아주 천천히 먹을게. 좋아, 그럼 시작한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소년의 부모님은 온 세상을 통틀어 가장 무섭고 끔찍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매우 엄격했고 온갖 종류의 따분한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서는 불쌍한 소년에게 따르라고 강요했지. 예를 들면 소년에게 신발을 신기고 이를 닦게 하고 머리를 빗게 하고 해가 쨍쨍하면 모자를 쓰게 하고 추우면 코트를 입게 했어. 집안일을 돕게 하고 숙제를 하게 하고 포크와 나이프를 쓰게 하고 밤새도록 안 자고 싶어도 절대 그러지 못하게 했어. 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규칙과 규율은 끝이 없을 거라고 확신한 소녀는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녀는 그렇게 했어. 가출을 했지. 소녀는 새로운 생활이 마음에 들었고 무척 행복했어.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이 정한 따분한 규칙과 규율을 따를 필요가 없었으니까. 소녀는 신발을 신지 않았고 머리도 빗지 않았어. 해가 쨍쨍해도 모자를 쓰지 않았고 날이 추워도 코트를 입지 않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밥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도 쓰지 않았어. 밤을 새고 싶을 때는 언제든 그렇게 했어. 거의 날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찾아내거나 빌렸지. 소녀는 온갖 종류의 집을 만드는 데는 도사가 되었어. 특히 나무집을 잘 만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빌리다가 그만 식탁을 뒤엎는 사고를 치고 말았어. 화가 난 종업원은 레스토랑 밖으로 소년을 쫓아갔어. 길거리를 내달리고 공원을 가로질렀지.
마침내 소녀는 오리배가 줄지어 떠있는 호수에 다다랐어. 오리배는 돈을 내고 빌려야 하지만 소녀는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빌려서 저 멀리 호수 반대편으로 향했어. 연약한 다리로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아 나갔지. 그런데 소년이 미처 몰랐던 사실은 그곳이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향하는 길목이었다는 거야. 결국 소년은 바다까지 흘러갔어. 소년은 몇 날 며칠을 오리배를 타고 정처 없이 흘러갔어. 그리고 또 며칠 밤 소년은 저 멀리 언덕 2개가 있는 작은 섬을 발견했어. 소년은 열심히 페달을 밟아 섬으로 향했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인 것은 섬과는 거리가 멀었어. 그것은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를 입은 소년이었어. 나도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 있는데? 테리가 말했다. 그래 알아. 그 소년이 바로 너니까. 아, 맞다. 오리배를 타고 있던 소년은 바로 너였지. 네가 나를 구해줬어. 우린 그렇게 만났잖아. 나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정말 좋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아니라고? 응. 바로 뒤에 우리가 나무머리 선장한테 붙잡혔거든. 나무머리 선장이 누군데? 테리가 물었다. 왜 있잖아. 나무머리 선장이라고. 해적. 해적? 난 해적은 싫은데. 그때 질이 끼어들었다. 나무머리 선장의 나무머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온 것이다. 해적에 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우리 허수아비한테 달아주면 딱 좋겠다. 테리가 나무머리를 건네받으며 말했다. 너희한테 허수아비가 있어? 몰랐네? 질이 말했다. 없어. 하지만 있다면 이 머리가 딱일 거란 얘기지. 절대 안 돼. 나는 저 남자 머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정말 끔찍하게 싫다고. 맞아. 나도 싫어. 진짜 싫어. 내 말에 질이 맞장구 쳤다. 너도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테리가 물었다. 알고 말고 너 기억 안 나? 너랑 앤디가 붙잡혔을 때 내가 저 사람 배에 타고 있었잖아. 나는 테리 너를 처음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 꼭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 같았거든. 기저귀 아니야. 나는 비상탈출용 구명 팬티를 입고 있었어. 바람이 빠지면 축 늘어져서 그래. 테리가 억울했다. 그리고 앤디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 질이 말했다. 울지 않았어. 파도에 흠뻑 젖어서 그렇게 보인 거야. 그런데 너는 어쩌다가 나무머리 선장배에 올라타게 된 거야? 테리가 물었다. 말하자면 무척 슬픈 얘기야. 괜찮아. 난 슬픈 얘기 듣는 거 진짜 좋아해. 테리가 기대에 차서 말했다. 좋아. 하지만 다음 장까지 기다려야 해. 테리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걱정하지 마.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될 거야. 다음 쪽부터 다음 장이거든. 아싸! 질의 말에 테리가 환호성을 질렀다. 7장 질 이야기. 옛날 옛적에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 소녀가 살았어. 소녀는 동물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물들의 말을 이해했고 동물들도 소녀의 말을 알아들었지. 소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물들과 함께 지냈고 최선을 다해 동물들을 보살폈어. 하지만 소녀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한 것은 자신만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이었어. 소녀의 부모님은 엄청난 부자여서 애완동물을 수백 마리라도 기르게 해줄 수 있었지만 단 한 마리도 기르지 못하게 했어. 개미 한 마리조차. 고양이 길러도 돼요? 고양이는 성가셔. 강아지는 길러도 돼요? 개는 시끄러워. 기니피그는 길러도 돼요? 냄새난다. 개는요? 개도 안 돼요? 꼬지 펴서 안 돼. 소녀의 부모님이 관심 있는 거라고는 초호형, 초호화 요트를 타고 멋쟁이 친구들과 파티를 벌리는 일이었어. 어느 날 소녀는 요트 갑판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보았어. 매끄럽고 하얀 몸 전체에 굵은 푸른색 핏줄이 비쳐 보이고 곰팡이가 핀 퀴퀴한 치즈 냄새가 났지. 소녀는 이 세상 동물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서 그 물고기가 전설의 고르곤졸라라는 걸 단박에 알아챘어. 고르곤졸라는 식탐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물고기야. 그 이름을 따온 고르곤졸라 치즈처럼 쿠리쿠리한 냄새가 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먹어치우면서 헤엄쳐 다니지.
소녀가 겁에 질려 바라보고 있는데 고르곤졸라가 다가오는 거야. 가까이,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소녀는 부모님을 소리쳐 불렀지만 부모님은 소란스러운 파티를 즐기느라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 소녀는 가판 난간에 기대어 고르곤졸라에게 이 요트만큼은 먹어치우지 말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난간에 너무 기댄 나머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어. 그 순간 소녀는 자기가 고르곤졸라의 다음번 식사가 되는 줄 알고 겁에 질렸지만 소녀가 너무나 작아서 고르곤졸라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어. 소녀는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소녀의 목소리는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요트에 탄 손님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지. 소녀는 할 일 없이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부모님의 초호형 초호화 요트를 바라보았어. 고르곤졸라는 저 멀리 요트를 뒤쫓고 있었지. 소녀 옆으로 빙산이 흘러왔을 때 소녀는 이제 어떡할지를 고민했어. 소녀는 빙산에 올라섰고 그 꼭대기에 있는 작은 새끼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 소녀는 새끼 고양이를 안아 올렸어. 그토록 폭신하고 보드라운 마치 실크 같은 털은 느껴본 적이 없었어. 이제 너를 실키라고 부를게. 질! 네 고양이 이름이랑 똑같잖아. 테리가 말했다. 걔가 바로 내 고양이니까 그렇지. 실키랑 나는 그렇게 만났어. 내 얘기를 하고 있던 거 기억나? 아, 그래. 얘기에 푹 빠져서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데 실키는 어쩌다가 빙산을 타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물었다. 불행하게도 매해 수천 마리의 고양이들이 빙산에 버려져. 고양이뿐만 아니야.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버려지고 있어. 내 이야기를 마저 들어봐. 그 다음엔 또... 질은 눈물을 글썽였다. 실키와 내가 빙산을 타고 표류하는 동안 우리는 개 2마리, 염소 1마리, 말 3마리, 금붕어 4마리, 소 1마리, 토끼 6마리, 기니피그 2마리, 낙타 1마리, 그리고 당나귀 1마리를 구했어. 하지만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타고 있기엔 빙산은 너무 비좁고 게다가 온도까지 올라갔어.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산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지. 빙산은 점점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작아져서 결국에는 얼음 조각만한 크기로 줄어들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너희 모두 물에 빠진 거야? 테리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물에 빠지진 않았어. 우리 앞에 배가 나타났지. 질이 대답했다. 오, 정말 다행이다. 테리가 말했다. 뭐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 배가 해적선이란 게 문제였지. 나랑 동물들이 전부 그 무섭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해적 나무머리 선장한테 사로잡히고 말았어. 난 해적이 싫어. 테리가 외쳤다. 나도 싫어. 질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몸서리쳤다. 8장. 우리가 해적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이유. 이제 독자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렇게 끔찍이도 해적을 싫어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질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해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냥 평범한 해적이 아니라 해적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나무머리 선장에게. 상어 뱃속에서 발견한 나무머리를 기억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72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오기를. 나무머리가 기억난다면 나무머리 선장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긴 해적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다음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마저 읽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토록 해적을 싫어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질이 이미 얘기했듯이 나무머리 선장은 오대양과 북극, 남극을 통틀어 가장 무섭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해적이야. 물론 나무머리 선장이 우리를 구해줬지만 그건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였어.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나무머리 선장이 나와 테리와 질에게 시킨 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감자의 껍질을 벗겨야 했고 돛을 수선하러 목숨 걸고 돛대에 올라가야 했고 엄청나게 깊은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머리 선장이 훔친 보물상자를 숨겨야 했어.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뒤쪽 가판을 청소하고 광을 내야 하는 일이었어. 어느 날 우리가 엉덩이 가판을 청소할 때 테리가 말했어. 난 해적이 싫어. 보기만 해도 구역질나.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목소리 좀 낮춰. 나무머리 선장이 들을지도 몰라. 내가 주의를 주었지. 아마 못 들을걸? 나무머리 선장 귀는 있으나마나 한 나무귀니까. 그는 나무머리에 나무귀가 달린 바보 멍청이라고. 이봐, 다 들었다. 그동안 네 녀석이 버릇없이 짓거리는 말들 충분히 잘 들었어. 너는 처형감이다. 냄새나는 저 동물들도. 나무통 뒤에 숨어있던 나무머리 선장이 호통을 쳤어. 안 돼요, 절대. 동물들은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질이 간절하게 말했지. 아무 짓도 안 하긴. 동물들이 내 배에 고약한 냄새를 배게 했어. 너와 기저귀 찬 네 친구도 마찬가지다. 자, 당장 널빤지 위로 걸어가라. 나무머리 선장은 칼을 빼들고 휘두르면서 우리를 배 밖으로 걸쳐놓은 널빤지 쪽으로 몰아붙였지. 이봐요, 그 칼 집어 넣으세요. 다치겠어요. 내가 나무머리 선장의 칼을 대걸레 자루로 막으며 말했어. 하, 나랑 결투를 벌이겠다 이거냐? 좋다, 결투를 받아주마. 받아라! 나무머리 선장은 칼을 휘두르며 나를 향해 돌진했어. 내가 대걸레를 다시금 고쳐잡고 자세를 잡을 시간도 없었지. 나무머리 선장이 휘두르고 나는 피했어. 내가 휘두르고 선장은 피했어. 선장이 휘두르고 나는 피하고, 내가 휘두르고 선장은 피하고, 선장이 휘두르고 나는 피하고, 내가 휘두르고 선장은 피하고. 하지만 조금 늦었지. 툭! 나무머리 선장의 나무머리가 목에서 빠져나와 날아갔어. 배 옆을 지나서 바닷물로 풍덩 빠지고 말았지. 나무머리는 잠시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었는데 해적선 주변을 늘 어슬렁거리던 상어들 가운데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오르더니 나무머리를 단번에 꿀꺽 삼킨 거야. 나무머리 선장머리가 저렇게 될 줄 몰랐는데. 테리, 선장 몸이 이상해. 모두 조심해. 질이 다급히 소리쳤어. 머리가 사라진 나무머리 선장의 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갑판 위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 그 앞에 있던 선원들은 불행하게도 목이 날아갔지.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어. 하지만 안전한 곳이라곤 널빤지 위뿐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널빤지 위로 달려갔어. 나, 테리, 질, 그리고 동물들까지 모두. 널빤지 위에서 우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무사하기만을 바랬어. 우리는 무사했어. 잠시 동안은. 이윽고 나무머리 선장의 몸이 우리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 아래에는 식인 상어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앞에서는 머리 없는 해적이 커다란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 서로 눈길을 주고받다가 내가 말했어. 뛸까? 뛰자! 우리는 외쳤고 모두 뛰어내렸어. 배고픈 식인 상어들이 우리를 애워쌌지. 다 잡아먹히게 생겼잖아. 테리가 겁에 질려 외쳤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잘 얘기해볼게. 질은 식인 상어들에게 말을 걸었어. 질은 상어들에게 우리를 잡아먹지 말라고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오리배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어. 오리배는 해적선 뒤쪽에 묶여 있었거든. 상어들은 오리배를 묶은 밧줄을 재빨리 물어 끊었고 세상 그 어떤 오리배보다도 빠른 속도로 물살을 헤치고 나가도록 앞에서 끌어주었어. 우리는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도망쳤지만 나무머리 선장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 선장은 머리 대신 전등 갓을 뒤집어 쓰고 뱃머리에 서서 우리를 뒤쫓고 있었지. 여러분은 방금 되는 일이 참 없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정말 그랬으니까.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가 내렸어. 비는 계속 내렸고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울리고 우르르 쾅쾅 번개도 번쩍 내리치고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왔지. 조그만 오리배는 거친 바다 위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불안하게 흔들렸어.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 맨 꼭대기에서 파도 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그 해적선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해적선도 파도 타기를 하며 우리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지. 바로 그때 눈앞에 육지가 보였어. 육지라고는 했지만 사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땅이었지. 작은 오리배는 절벽 바위에 부딪혔지만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었어. 하지만 해적선에는 행운이 따르지 않았어.
해적선은 산산이 부서졌고 우리는 나무머리 선장도 다른 해적들도 다시는 보지 못했어. 그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부서진 해적선 잔해들을 모아서 1층 나무집을 지었어. 우리는 식인 상어들과도 계속 같이 있기로 했어. 무섭기는 하지만 내가 오래전에 얘기했듯이 아주 멋진 녀석들이니까. 한편 질은 숲 반대편에 버려진 집을 발견했고 동물들과 함께 살기에 그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어. 어쨌거나 우리 셋은 그렇게 만났고 여기 이곳에 같이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해적을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다. 와, 앤디, 너 정말 재밌게 이야기 잘한다. 네가 폭풍 얘기할 때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는 줄 알았어. 번갯불도 보이고 천둥 소리도 들리더라니까. 테리가 감탄했다. 나도 그랬는데. 내가 말했다. 얘들아,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비바람을 느끼고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갯불을 볼 수 있었던 건 앤디가 얘기를 잘해서가 아니야. 진짜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다고. 우리 쪽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 질이 먹구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질의 말이 맞았다. 오늘 밤엔 거친 비바람이 불 것 같았다. 잠시 쓰던 원고는 접어두고 나무집이 괜찮은지 살피는 게 좋겠다. 독자 여러분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만나기로 하자. 구장 바다를 떠돌다 온 것들. 다음날 아침. 다시 만났다. 어젯밤 폭풍은 정말 굉장했지? 별 피해는 없길 바래. 우리는 흠뻑 젖었고 나무집도 피해가 컸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바닷가로 가서 나무집을 수리할 재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어젯밤에 난파당한 배가 있어서인지 자잘한 나무 조각과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이 꽤 많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가 나무머리 선장과 선원들과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난파당한 배가 있다니. 이런 신기한 우연의 일치가? 하지만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여기는 무척 위험한 해안이고 어젯밤 폭풍은 몹시 심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다. 널빤지, 찢어진 돛조각, 나무통, 나무상자, 밧줄더미, 감자무더기, 심지어 대포까지. 멋진데? 나는 늘 대포가 있었으면 했어. 테리가 신이나 말했다. 왜? 질이 물었다. 엄청 쓸모있으니까. 어디에 쓸모있는데? 나도 잘은 몰라. 뭐 여러모로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엄청 급하게 배달해야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판사에 원고를 보낸다거나 할 때 대포 속에 넣어서 멀리 발사할 수 있지 않겠어? 아, 그래.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 질이 대답했다. 테리와 나는 널빤지와 밧줄을 한가득 모아서 질의 고나리아 썰매에 실었다. 얘들아, 이리 좀 빨리 와봐. 저 멀리 바닷가에서 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테리와 나는 얼른 달려갔다. 질 옆에는 얼굴이 모래에 파묻힌 채 쓰러진 사람이 있었다. 분명히 배에 있던 선원 중 한 명일 거야. 질이 말했다. 여기 좀 봐. 한 명 더 있어. 테리가 말했다. 여기도 한 명 있어. 나는 달려가서 바닷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모래밭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찾았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계속 다른 사람. 마침내 10명이나 찾아냈다. 전부 다 죽은 것 같아? 테리가 한 사람을 막대기로 찔러보면서 물었다. 시체가 소리를 질렀다. 아닌가 보네. 적어도 이 사람은 안 죽었어. 테리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일어나 앉으며 눈을 깜빡였다. 우리는 모두 헉 하고 숨을 죽였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생김새 때문이었다. 정말 흉측했다. 배가 난파당한 것은 어젯밤이었지만 이 선원은 마치 몇 달 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얼굴 전체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턱에는 따개비가 붙어 있었다. 게다가 냄새도 고약했다. 상한 생선과 곰팡이 핀 오래된 치즈가 섞인 듯한 퀴퀴한 냄새였다. 너희는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가 영 낯선 듯 빤히 바라보았다. 저는 앤디고요. 얘는 테리, 쟤는 질이에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어젯밤 폭풍으로 낭파당한 배의 선장이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저한테는 하늘을 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선장님과 선원들을 태우고 날아서 나무집에 데려다 드릴 거예요. 질이 말했다. 미안한데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나한테 하늘을 나는 고양이들이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네, 그랬어요. 이쪽이 실키고요. 얘 말고도 하늘을 나는 고양이가 12마리 더 있죠. 실키? 나도 실키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고양이는 새끼였다. 물론 날 수도 없었지. 무척 훌륭한 노예였지만. 노예요? 내가 노예라고 말했나? 실수. 선원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저 실례될지 모르지만 당신 머리는 왜 그 꼴인가요? 테리가 물었다. 얘기하자면 길다.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잘 됐네요. 저는 긴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면 더 좋아요. 알았다. 원한다면 얘기해주지. 하지만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여기까지.